강혁 씨가 센터에 간 지 얼마나 됐죠? 메시지를 보낸 시간부터 따져보면 벌써 3시간 전에요. 3시간. 꾸물거릴 사람은 아닌데. 급할 거 없죠. 강혁 씨 실력이야 모두 알고 있으니 우선 기다려봐요. 저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 발 늦었어요. 범인은 못 잡았고 대신에 오늘 오전 7시쯤 헤이슨 건강검진센터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이상 변화를 포착했어요. 누군가 HAIN이라는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특정 데이터들을 빼돌렸어요. 아쉽게도 제가 도착했을 땐 범인은 이미 도망가고 이 CCTV 영상만 남아있었죠. 시간상으로 봤을 땐 이 남자가 범인인 게 확실해. 신원은 확보했나요? 네, 검진센터에서 알아낸 정보와 경찰 조사 결과로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은 도하준이에요. 그렇네요. CCTV에 찍힌 이 사람 예전에 그 특수 대상자들이 묘사했던 그 의사와 아주 닮았어요. 그럼 이 사람과 관련한 다른 단서는 없나요? 그건 경찰 측에게 관련 단서를 보냈는데 미림시 주민정보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도와주는 어쩌면 무호적자일지도 몰라요. 맞아. 걱정 마. 내가 이따가 북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서 한번 알아볼게. 미림시 대부분의 무호적자들은 북구에 사니까 도와준도 거기에 있을지 몰라. 그리고 경찰이랑 다른 탐정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같이 추적할 거야. 도화준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관련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울 건 없나요? 괜찮아요. 용의자는 무호적자이니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상황에는 조사에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단 되도록 적은 인원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기도 하고요. 전 지난 이틀간 헤이슨 직원 투신 사건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집중적으로 찾아봤어요. 일단 전 이 사건을 맡은 뒤 추후에 강혁 씨가 말한 그 용의자를 변호사로서 한번 만나볼게요. 일이 잘 풀린다면 조민우도 찾고 그 사람이 가진 입출고 내역과 허재석의 자백 영상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조민우 본인이 우리 측 증인으로 나서줄지도 모르죠. 혼자서요?
공조팀이 접촉한 사람만 해도 적지 않을 텐데요. 워낙 사람이 많고 소문도 많은 곳이라 우선은 저 혼자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예상 외의 사고나 단서를 발견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단서 얘기가 나왔으니 특이한 환자가 있는지 VIP 고객들의 정보를 다시 살펴볼게요. 네. 현재까지 찾아갔던 환자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모두 성별과 신분, 지위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보조제를 먹기 전까지는 건강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게 누구죠? 도하정이라는 여자 환자예요. 올해 32세이고 폐암 3기라서 현재 미림시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윤노아 씨가 방금 말했듯이 병을 앓던 사람은 그 환자뿐이잖아요? 약효 시험이 목적이라면 이런 환자가 몇 명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도하정도 장태산처럼 미허가 원료에 함유된 독성 물질 때문에 병을 얻은 거라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좀 더 자세한 병력을 알아본 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보를 빠뜨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요. 우선 나머지 VIP 고객들을 만나본 다음에 도하정을 찾아갈 거예요. 저희도 분담해서 조사를 도울까요? 우선은 괜찮아요. 조사 인원이 많아지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유신우 씨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나요? 저번에 말했듯이 한가위를 만나보려고요. 장담하는데 한가위라면 헤이슨과 장태산에 관한 비밀을 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엄반장님한테 연락해보니 벌써 유치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누나, 나랑 한가위 만나러 갈래요? 네, 나보다는 누나가 한가위를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어때요? 같이 가줄 거죠? 엄반장님하고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대충 맞겠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 몸 조심해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요. 항상 대기하고 있을게요. 이봐요, 다들 난 안 보이나 보죠?
유 본부장님, 변호사님, 이제야 오시는군요. 네, 오랜만입니다. 엄 반장님, 한가위는 요즘 어떤가요?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구치소에서 한가위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정신과 의사를 배치했거든요. 물론 한가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희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난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내게 바로 말해줘요. 카페에서 한가위와 처음 만났을 때 이상했던 점 누나도 눈치챘죠? 그땐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건 내 개인적인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남성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한가위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럼 부탁할게요, 누나. 엄 반장님 말로는 변호사님과 유 본부장님이 온댔는데 왜 혼자죠? 그렇군요. 절 찾아오신 건 장태산과 헤이슨에 관한 일 때문이시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유 본부장님처럼 신분과 지위가 높은 분이 왕범준 사건을 대신 조사해 줄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두 분은 윤노아라는 정신과 선생님과 아는 사이죠? 역시 그렇군요. 장태산이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었네요. 무슨 말이냐뇨?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스캔들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죠? 공로라. 제가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나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의 일부를 알려드리면 저한테도 유리한 점이 있겠네요. 기뻐하긴 일러요. 그 전에 먼저 헤이슨 본사에 가서 제가 부탁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셔야 하니까요. 네. 헤이슨 본사 지하 1층 깊숙한 곳에 버려진 서류실이 있어요. 그 서류실은 시공팀 직원의 실수로 건축 설계엔 그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각지대죠. 저 대신 찾아와야 할 물건이 거기 있어요. 사방이 막힌 곳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보호해뒀어요.
그걸 찾아서 가져다 주시면 제가 아는 것들을 말해드릴게요. 그건 변호사님이 직접 찾으셔야죠. 변호사님, 거저 얻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제가 드린 정보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전 변호사님 실력이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됐어요? 뭐 좀 알아냈어요? 돌파구라도 찾은 게 중요한 거죠. 엄반장님, 괜찮으시면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헤이슨 본부를 수색해야 한다면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게 좋으니까요. 전 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두 분을 따라가긴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법률 서류를 올려 다른 경찰을 동행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딱 봐도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네요. 이런 곳을 찾아냈다니 한가위도 꽤나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무슨 힌트 같은 걸 주진 않았고요. 어쩌면 한가위 말에서부터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듣기로는 비교적 그럴듯한 추측이네요. 일단 그 생각대로라면 물건이 숨겨져 있는 곳은 어쩌면 중간에 있는 수납장부터 살펴보죠. 자, 그럼 한번 각자 흩어져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요. 왜 그래요?
내가 올라가 볼게요. 역시 이 서랍 다른 못으로 박아놨어요. 네, 저기 첫 번째 책장 아래 공구함이 있을 거예요. 누나, 거기서 굵은 드라이버 큰 거 몇 개랑 못 그리고 망치 좀 가져다 줄래요? 한가위의 보물 상자를 찾은 것 같네요.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건 바로 비밀번호고요. 따라서 비밀번호와 한가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같다는 건가요? 그럼 한가위가 좋아하는 건 연극? 몽테크리스토 백작. 둘 다 한가위에겐 남다른 의미죠. 그럼 어떤 걸 입력해야 할까요? 입력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확실하죠?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뜨네요. 확실하죠?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가 아니라고 뜨네요. 그럼 좀 더 범위를 좁혀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자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한가위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죠? 에드몽 당테스. 우린 역시 호흡이 잘 맞네요. 네. 서류 봉투가 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우연히 카트에 있는 책을 봤는데 꽤 흥미로워서요. 네, 봐요. 야근을 피하는 법,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기, 사회생활 만렙 백서? 이런 책을 다 누가 들여온 걸까요? 네, 한가위에게 할 질문이 많으니 찾아가서 확실히 확인해야겠어요. 오셨군요. 어떻게 수학은 좀 있었나요? 다행이네요.
한가위가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 이번엔 유 본부장님도 함께 들어오시라고 전해달라더군요. 저도요? 알겠어요. 누나, 같이 들어가요. 이제 보니 제가 말한 물건을 찾았나 보네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두 분이 원하던 물건이니까요. 한가희 씨,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분이 알고 싶은 건 제가 기자에게 폭로하려던 큰 스캔들이 아닌가요? 그 메모리 카드에 담긴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여긴 장태산이 홍하마을에 직접 설립한 약물연구소네요. 약물연구소요? 어떤 약을 연구하는 곳이죠? 말해도 믿지 않겠지만 장태산은 여기서 불로장생약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언제 이 연구소를 설립했죠? 저도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2027년쯤이란 것만 알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연구소 운영이 잠시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장태산이 병에 걸리면서 급하게 재가동했고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연구소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대요. 그 사건을 알게 된 장태산은 잔뜩 화가 나서 피까지 토했다더군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전 그때 홍하연구소 부지 문제를 처리하라는 지시만 받았거든요. 연구소 내부 상황은 장태산이 직접 처리했어요. 이외에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올해 초에 장태산과 허재석이 옥상에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은 미허가 원료와 불로장생약에 대한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허재석은 장태산에게 입막음용 돈을 꽤 많이 뜯어냈어요. 당시 장태산이 허재석에게 불만이 많아 보이길래 그래서 왕범준을 추천해 장태산의 신임을 얻고자 했군요. 맞아요. 제가 고민도 해결해줬고 더군다나 친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후에 승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홍하연구소의 진짜 설립 목적을 알게 됐죠. 그런데 복병이 있었어요. 장태산이 제게 연구소의 존재는 알려줬지만 가장 핵심인 연구소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제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부 사정을 추측하기 위해서 외부의 단서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가희 씨, 이 서류는 본인이 수집하신 건가요? 맞아요. 장태산이 암에 걸린 후 회사의 핵심 권한이 제게 넘어왔어요. 그 덕에 장태산의 과거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죠. 그렇다면 뭘 찾아냈죠? 별건 아니고 대부분 홍하연구소의 인재 영입과 원료 구입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과거 장부를 대조하다가 발견한 건데 장태사는 분기마다 플루토호라는 크루즈를 타고 출항했어요. 그가 돌아오고 난 후 장부에 인재 영입 및 원료 구입이라는 지출 내역이 추가돼 있었죠. 지출 내역이 헤이슨 명의이긴 한데 그래도 내부 인원 명단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봤는데 양쪽 데이터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태산이 그 돈을 연구소 인재 영입과 원료 구입에 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니 더 확인해 봐야겠죠. 연구소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태산이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었고 조사하면서도 관련 정보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럼 헤이슨이 설립한 그 건강검진센터에 관해서는 알아낸 게 있나요? 건강검진센터 업무도 장태산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이 부분은 전혀 몰라요. 그렇군요. 이 사진은 홍하연구소를 재가동하던 당시 장태산이 제게 준 거예요. 장태산이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앞길을 막는다고요. 이 윤노아라는 사람과 석 교수, 그리고 어떤 돈 많은 투자자가 자기를 뒷조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죠.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죠? 장태산의 말로는 그 둘은 제거할 필요가 없댔어요. 위협이 안 된다나. 그건 모르지만 당시 장태산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어쩌면 제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말이 나온 김에 유 본부장님이 조사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장태산이 제게 윤노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쓰라며 본인 개인 계좌를 제게 줬어요. 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간 내역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럼 계좌 내역은 갖고 있나요? 이 서류 안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뭔데요? 한가희 씨, 무슨 심정일지 짐작은 가지만 장태산 씨는 본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전 그거야말로 한가희 씨가 보고 싶은 결말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 사건을 맡게 되면 제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불쌍한가요?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변호사님, 유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이 제게는 20여 년 중에 가장 편안하게 잠든 시간이었어요. 한가희가 동의한 걸까요? 상황은 대충 이해했습니다.
봉화 연구소와 장태사는 청부 살인을 의도했어요. 당장 사람을 보내 재조사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물론이죠. 한가의 일은 우선 일단락하고 난 한가희가 말한 그 계좌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누나는 뭘 할 계획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백 변호사님은 젊고 능력도 출중한 분이라 마음이 놓인다니까. 누가 아니래? 그동안 고생한 게 다 이런 구세주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백 변호사님, 오늘은 꼭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셔요. 저희가 크게 대접할게요. 네. 왔네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표현 방식은 좀 바꿨으면 하네요. 하나는 앞서 처리하던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조사 진도에 영향이 있을까 봐서요. 당신에게 도움을 받으면 진척이 생길까 싶어서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있으면 저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까 해서요. 특히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요. 강혁 씨가 말한 그 용의자들 중에 오늘 모이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3분의 1은 이미 만나봤어요. 그들한테서는 현재 유용한 정보는 얻지 못한 상태고요. 아직 몰라요. 정확한 건 명단에 있는 모든 인원을 만나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 두 사람이요.
그러죠. 조심해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죠? 다행이에요. 물건이요? 네. 따라가 보죠. 어쩌면 조민우가 있는 곳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고 현재 헤이슨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협조 가능하신지요? 날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드디어 선택받은 자를 찾았네요. 선택받은 자라니요? 맞아요. 난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구할 운명이었죠. 그래서 지금껏 기다려왔어요. 바로 그날이 오기만을요. 거기 선택받으신 분, 세상을 당신 혼자 구할 건가요? 그럴 리가요. 예로부터 구세주의 주변에는 추종자들이 따르기 마련이죠.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네. 그는 100에 한 명쯤 나올 법한 용사죠. 나를 제외하고 팀을 통틀어 가장 출중한 인물이거든요. 그럼 그 용사는 지금 어디 있죠? 그는 운명의 길이 막혀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자숙 중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행운의 여신의 비호를 받고 있죠.
아무도 없는 곳이야. 당연히 사람들에게 들킬 일 없는 안전한 곳일 테고. 행운의 여신은 그 여자 당신 주변에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상대의 구체적인 신변도 모르는 데다가 조민우가 그 안에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찾아가는 건 위험이 너무 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을 거기 젊은이 둘. 당신들 누군데 남의 주택 입구에 서 있는 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입니다. 담당 사건 조사로 이 근방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사건을... 혹시 306호 하윤이를 도와 헤이슨의 배상을 요구하는 변호사요? 미안하게 됐네. 낯선 얼굴들이라 경계를 좀 했구만. 하윤이를 돕는 변호사라고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난 여기 주민 대표 오씨야. 이 사는 주민들에 관한 거라면 모르는 게 없지. 하윤이를 돕는 변호사라고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난 여기 주민 대표 오씨야. 하윤이 아빠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하윤이는 어릴 적부터 내가 다 봐왔지. 똑똑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서 그 일만 없었다면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 애가
아빠 일 때문에. 그 일이라면 헤이슨을 말하는 건가요? 그 악덕 회사 말고 또 있겠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 낙천적인 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일도 없었을 거라고. 헤이스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문 씨가 나약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더군. 내가 봤을 때 이건 그 악덕 회사가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긴 결과야. 하윤이만 불쌍하게 됐지. 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젠 아빠까지 그렇게 됐으니. 하윤 씨한테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 이상한 점이 있긴 했지. 하윤이가 아니라 그 집이. 하윤이가 집안에 웬 남자를 몰래 숨겨둔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네 고향에서 과일이랑 이런 걸 보내줘서 하윤이한테도 나눠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마침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테이블 위에 식기나 수저가 2개씩 놓여 있는 거야. 그리고 하윤이가 문을 열기 직전에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걸 분명히 들었거든. 하지만 그날 문이 열렸을 때 집엔 하윤이뿐이었어. 내가 손님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말을 얼버무리면서 아니라더군. 친구를 초대한 거라면 그렇게 수상하게 굴 필요가 없지 않겠어? 하윤 씨가 문을 열기 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들으셨나요? 귀가 어두워서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했는데 하윤이가 민우 오빠라고 한 건 들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숨는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외엔 들은 게 없어. 변호사 양반들, 하윤이 좀 설득해주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누굴 곁에 두고 누굴 멀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애야. 걱정 마세요. 어르신 마음은 잘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뭐 더 묻고 싶은 건 없나? 그럼 수고들 하게.
왜 그래요? 함정이 있을까봐 걱정되나요? 걱정 말아요.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찾으러 온 거니까 순조로운 게 맞아요. 더군다나 조민우가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했잖아요. 공조팀이 나왔을 때 우리 쪽에 먼저 메시지를 보냈으니 와보는 게 맞는 거죠. 설령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제가 있잖아요. 당신을 보호해 줄게요. 그럼 이제 움직이죠. 변호사님들 정말로 오셨군요. 좀 전까지 두 분이 제 신호를 못 알아채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네, 저예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호 오빠는 오랫동안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 오빠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조민우요. 계속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그럼 하윤 씨, 실례지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백 변호사님, 드디어 와주셨네요. 두 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조민우 씨, 주가람 씨 사건에 대한 진상은 기사는 저도 봤어요. 가람이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람이의 결백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 한 약속대로 예전에 남겼던 자백서는 이미 보셨겠죠? 네, 이건 허지석이 제게 보낸 물건이에요. 헤이슨 원료 입출고가 기록된 문서와 허지석이 남긴 자백 영상, 그리고 남은 원료 샘플까지 전부 이 안에 있어요. 하연아? 허재석의 유품 이외에 조민우 씨가 쓴 자백서 내용과 관련해서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장태산 씨가 암에 걸린 이유는 당신이 허재석 씨가 보낸 미허가 원료를 음식에 탔기 때문이죠?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는데 그 미어가 원료는 불로장생 효능 외에도 강력한 부작용이 있다더라고요. 그 원료는 정상적인 체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신경계와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장태산에게 복수한 겁니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죠? 당시 허재석의 유품을 건네줬던 택배기사요. 택배 기사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그저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신상 정보 그리고 아버지의 일까지 알고 있더군요. 제게 저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가 마침 저희가 헤이슨으로부터 크게 당한 시기였거든요. 장태산이 언론사에 거짓 정보를 뿌리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남자만큼은 저희 공주팀을 믿어주는 것 같아서. 그때 그 택배 기사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나요? 확실하진 않아요. 모자에 가려져서 얼굴을 못 봤거든요. 한 남자였는데 검은 머리에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고. 맞다. 무슨 연구라도 하는 사람인지 몸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났어요. 연구라. 누군가 절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안 구석진 곳에서 CCTV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허재석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생각나서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럼 굳이 여기 숨은 이유는요? 그거야,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 가람이를 제외하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윤이뿐이었으니까요. 하윤이와 전 서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때 공주팀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지내와서인지 누군가 절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윤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 떠날까도 생각해봤어요. 허재석의 물건을 갖고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윤이가 붙잡았어요. 혹시 누가 절 찾아올까봐 공주팀에게도 매일 돌아가며 감시까지 부탁했죠. 오늘 백 변호사님이 오신다는 것도 하윤이가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하윤 씨가 일부러 저희를 유인했다는 건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조민우 씨,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장태산을 독살하려 한 사실에 대한 결과가 어떨지는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압니다. 이제 더는 신경 쓸 것도 없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죠. 공조팀 사건은 제 담당이니 걱정 마세요. 장태산과 헤이슨이 반드시 그 만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백 변호사님. 별 말씀을요. 가시죠.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민호 오빠 가는 거야? 하윤아.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사이에 고맙긴 내가 원해서 한 일인걸. 그리고 민호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조민우와 하재석 조사도 일단락 됐네요. 앞으로 뭘 할 생각이죠? 당신은 한결같네요. 아니에요. 돕는 건 자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창밖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서 푹 쉬고 일은 내일부터 해요.